안녕하세요, 깜놀자입니다. 오늘은 파워뱅크가 보였는데 파워뱅크 소개가 아니고 우리 캠핑 하시는 분이나 차박 하시는 분들 파워뱅크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파워뱅크도 구독자분이 1년 반 전에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저보고 400A짜리 파워뱅크가 있는데요, 전기장판 100W짜리 꼽았는데 5시간 밖에 사용 못합니다.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기가 문제인지 안금 충전이 안 되는 건지 원인은 못 찾겠습니다 해가지고 가져오셨어요.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분 사용 패턴 보고 이야기 듣고 밸런스 체크 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야. 1년 반 동안 그분은 이 파워뱅크 사용하면서 한 번도 만충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찌 썼냐, 단순하게 이 볼트메타에 있는 잔량기 이 100% 숫자만 보고 아, 내 100%다 됐구나, 이렇게 계속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했지만 이온 적산계 종류가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온 적산계에 100% 돼 있다, 100분율로 돼 있어서 용량이 100% 돼 있다, 그것만 믿고 출동해 가지고 전기가 100% 돼 있는데 한 80% 되니까 전기가 차단됩니다,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요, 아니 저같이 약간 이런 쪽에 아시는 분들은 적산계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적산계뿐만 아니고 볼트메타에 100분율 표시되는 장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많은 분들이 이 100분율로 돼 있는 100%, 90%, 방금 적산계 90%, 50%돼 있는 그거 맹신한다는 거예요. 적산계 먼저 이야기할까요? 적산계는 배터리 용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전기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양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볼트메타 100분율 같은 경우는 일정한 전압 구간을 100등분을 해가지고 막 임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보기 좋게 표현해 주는 것 뿐이에요. 적산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팅을 사용자가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파워뱅크 판매한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정확도가 99%밖에 안 되는 측정 장비는 정말 오차가 많은 거예요. 10번 사용하면 10% 정도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번 사용하면 20% 오차가 발생하고, 그러면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오차가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주고 수시로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인사에서 몇 번 이야기했죠. 자, 저는 그도 적산계보다는 볼트메타형 100분율로 표시되는 제품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이 제품 리튬이온에는 좀 잘 맞거든요. 리튬이온은 방전 그래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용량이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균등하게 좀 돼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인산철은 계단식이잖아요. 이온 타입은 인산철에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적산계는 둘 다 똑같고요. 네, 요거는 수시로 사용자가 채팅을 해주고 수시로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업체들이 이런 걸 사용하냐? 소비자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적산계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볼트메타도 공부하셔야 돼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인산철 경우입니다. 인산철 경우에는 만충하고 나면 안정화가 13.6V에서 13.2V 사이요. 인산철마다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그거 충전할 때만 13V 돼도 이런 식으로 100분율 볼트메타형은 100% 표시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13.2V인데 여기가 13.1V 돼요. 이 구간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볼트메타형은 이 구간만 돼도 100% 표시해버려요. 적산계는 스위치 끄고 충전기 딱 걸면 14V가 넘기 때문에 안에 세팅되어 있는 대로 돼 있으면 웬만하면 바로 100% 떠요. 그러니까 스위치 딱 꼽으면 12V가 돼도 100%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경우는 100분율 표시한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거 믿지만 정말 일부분을 정말 설명 많이 드리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천마디가 저 배터리 100%가 돼 있었는데요, 전기, 그 말부터 해요. 그러면 제가 전압이 얼마입니까? 전압이 뭔지 몰라요. 요 옆에 보면 여기 13점 얼마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전압이 있고요. 적산계 또 맨 밑에 창에 보면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전압을 중시 보지 100분율 절대 안 믿습니다. 오차율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전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도 적산계나 볼트메타형 100분율 보지 마시고 전압 가지고 용량을 체크하는 방법을 공부 좀 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캠핑 가시기 전에 항상 만충을 시키셔야 돼요. 인산철 만충을 시켜가지고 볼트메타나 안경 이렇게 100분율 표시되는 볼트메타형이나 적산계나 전압 구간이
14V가 넘는 거 보시고 좀 지나면 그게 한 13.6이나 13.2까지 떨어져요. 그렇게 된 거는 100% 만충이 된 거예요. 근데 충전기 딱 꼽아가지고 만충이 충전기에 파란색이 안 들어왔는데 13.2나 13.3 돼가지고 100% 표시되는 거는 안 맞아요. 완전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전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는 용량의 20%도 충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배터리 전압하고 충전기 전압하고 전압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표시되는 거는 배터리 충전 전압을 먼저 체킹이 돼요. 그게 100%처럼 보이면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무조건 충전기 꼽아가 14% 넘는 걸 보셔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 1년 반 동안 처음에 매립하고 나서 지금 한 번도 충전을 안충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용량이 있다가 점점점 가면 용량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분이 저때 가져온 날 바로 충전을 안 시키고 제가 전압 방전 테스트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가져왔을 때 전압이 13.3V 정도가 됐어. 그 정도 돼가지고 100% 표시가 돼 있었어. 근데 방전 테스트 하니까 70A 밖에 안 나와. 용량이 25%밖에 충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100% 표시됐다고 만충이 다 됐다고 생각했다고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전기를 다 뺐은 다음에 만약 다 뺐다. 그러면 주행 충전기만 충전을 하면 전기 중간에 안 뺐은다는 조건에 최소 12시간은 차 운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만충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만충이 안 돼요. 근데 보통 그분이 1시간, 2시간밖에 운행을 안 했대요. 그러면 만충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즉산기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또 보면 13.26이에요. 용량 96%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안 맞다고요. 실제 96%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어요. 제가 이거 사용하겠다면 정확하게 안다고요. 96%안 남아있어요. 한 지금 이 제품 지금 영상에 보이는 거는 한 80% 정도 남았을 거예요. 용량. 이게 100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한살표 있잖아. 3초 딱 눌리면 0% 되죠. 지금 이거 전기 다 썼죠? 그럼 뭐 충전해야 되겠네? 그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한살표에 우측 3초 눌려볼게요. 용량이 100% 됐어요. 배터리 용량 다 있네. 이상 없겠네. 사용할 수가 있다고. 13.26인데. 내가 금방 이야기했죠. 한 80% 용량이 지금 차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이런 적상계는 어떻게 세팅되냐에 따라서 안 맞아요. 믿을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적상계 밑에 보면 13.26이라고 있죠. 이게 전압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2.107A. 지금 전기 빼쓰고 있는 용량이에요. 암페어로. 옆에 27W 지금 전기 빼쓰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적상계 또 이렇게 전압이 있거든요. 전압 보고 체크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충 다 돼가 충전기가 녹색 불이 들어오면 할 때마다 이 밑에 전압이 14V 넘고 충전기가 녹색 불이 들어오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한살표 입적거 3초 정도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 만들어 놨고 쓰셔야 된다. 최소한 10번 사용하면 한 번은 해줘야 되고요. 정식적으로 하면 5번 정도 하면 한 번 하셔야 돼요. 충전하면서 오차가 발생하고 방전하면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2% 정도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상기 같은 경우 저는 이 100%안 믿습니다. 절대. 밑에 전압만 보지.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저 캠핑카부터 해가지고 이상하다고 점검 오시는 분들 이게 왜 잘못됐다고 비슷한 내용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별거 아니지만 좀 알고 계시고 1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사신 파워뱅크 알고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내 파워뱅크 용량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용량도 중요하지만 BMS가 얼마짜리 썼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드릴게요. 난 400A짜리 파워뱅크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3kg 정도 전기를 뽑아 써야 돼. 파워뱅크 400이니까 3kg 정도 뽑아 쓴 거는 충분하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 안에 배터리 보호 회로가 100A짜리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00W 빼쓰지 못해요. 200A 정도 들어가 있다. 지속 2000W가 뺏을 수 있어요. 300A짜리 들어가 있다. 그럼 3kg짜리 뺏을 수 있다고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3kg짜리 뺏으려면 한 250A짜리 BMS 있으면 뺏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400A짜리 파워뱅크에도 BMS 용량을 따라서 최대 전기를 뺏을 수 있고 못 뺏는 경우가 있다고. 같은 400A짜리. 두 번째, 안에 전선이 얼마나 굵게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또
틀리겠죠. 일반적으로 400A인데 BMS 200짜리 넣었다. 그게 맞는 전선을 쓰니까 그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BMS 용량이 얼마냐 따라서 내가 드라이기하고 뭐 커피포트 같이 돌릴 수 있고 못 돌릴 수가 있어요. 400A짜리. 에어컨 돌리면서 또 다른 장비 돌릴 수 있고 못 돌린다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순하게 파워뱅크 용량만 중시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BMS 용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BMS 용량 큰 게 좋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가장 궁합이 맞게 세팅이 돼야 돼요. 합선되든가 문제가 됐을 때 BMS 용량 크면 그 반응 속도가 약간 느려요. 작은 용량보다. 그래서 참 BMS 용량은 딱 갤런 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일반적으로 요새 추세가 BMS하고 배터리 용량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한 280A까지. 280A 인산철 용량이면 BMS가 한 250 이상을 써요. 근데 400 정도가 딱 가게 되면 BMS 250이 대부분 씁니다. 안 그러면 300짜리 씁니다. 일반적으로 인버터 쓰는 게 3kg 이상 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파워뱅크 사용하실 때 큰 돈 주고 구매하시면 한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아니,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 볼트메타형 100분율 나와 있는 거면 제품이 이 100%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100%다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만충을 시키면 돼요. 만충을 시켜가지고 충전기가 파란색이나 녹색, 연두색, 빨간색이 아닌 그런 LED가 들어오면 1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캠핑 갈 때 들고 가시면 돼요. 이 100분율 믿지 마시고요. 믿고 싶으면 전압을 믿으십시오. 즉산게 집에서 만충을 시켰다. 14V가 넘었다. 그러면 TK15, TK 계열 같은 경우는 이쪽 화살표 3초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각 회사마다 사용하는 직산기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그 직산기 사용 방법을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 기본적으로 매립을 했던 뭐하든 전압을 보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전압 보는 게 100분율 믿지 말고 전압을 해가지고 내 차 충전을 했는데 14V가 넘어간다. 그러면 만충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시동 건지 1시간 안에 14V가 넘으면 그냥 만충이에요. 뭐 일반 분들이 14.6이 돼야지, 14.4가 돼야지 인산철 자기 용량 다 있다. 아닙니다. 14V만 넘으면 인산철 그냥 자기 용량 다 충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번째, 최소한 내가 구매한 파워뱅크 BMS 용량이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계시고 고용량 뺐을 때 그게 맞게 전기를 뺐으셔야지 안전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파워뱅크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실수하고 가장 내 제품이 고장이 아닌가 의심하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